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 사태가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본 오프라인을 연계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과 스터디룸 등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낙태법 입법 시한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확한 법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수술 비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을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산부인과 몇 군데의 낙태 가능 여부를 문의해봤더니 각기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임신 중절 수술 가능한가요? 네네. 하실 거면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 저희 수술은 아예 안 해요. 수술 비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70만 원에서부터 22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임신 7주 이후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추가금이 붙는다는 산부인과도 있었습니다. 120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산부와 태아 생명과 관련한 민감한 의료 문제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전무한 데다 가이드라인조차 없으니 병원은 병원대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의사가 개인의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의료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또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 가운데서도 양심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그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권한이 지금 현재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체 입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국회는 물론 교계나 사회 전반의 관심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 관련법은 결국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의료 현장에선 사실상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현근 기자가 낙태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 개정 시한이 지나고 현재는 낙태죄를 다루는 법이 없는 이른바 입법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발의된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은 모두 6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내에서도 낙태죄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를 받은 이상 낙태 가능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이제 이 낙태법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 인정하면서 또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최대 24주까지도 인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태아는 물론 임신부에게도 치명적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22주가 되면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나와서도 독자 생존이 가능합니다. 10주를 넘겨버리면 또 뼈도 매일 자라고 해서 소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자란 태아를 잘라서 적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궁 출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서 의원은 최근 정인인 사건 등으로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 중 어느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낙태법. 입법 공백 상황인 가운데 맞은 2월 국회에서 낙태법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조정될지 교계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어려워진 요즘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제작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달란트 시장에서 산 물품을 목회자가 직접 배송하며 소통하는 방식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기획, 이번 시간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감자칩 5열매, 캐릭터 지우개와 샤프, 각각 5열매, 15열매, BTS 피규어 세트, 250열매, 과자부터 장난감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온라인 달란트 시장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열매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담당 목회자나 교사가 직접 배달해 줍니다. 가정 연계로 주중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절박함이 생겼어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이 플랫폼은 교육자가 미션을 주고 학생들이 수행하는 미션존, 미션 수행의 피드백과 열매를 받는 가드닝존, 달란트 시장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마켓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소통하는 소셜존으로 구성됩니다. 2월 말 출시를 앞두고 지난달 마켓존을 사전 오픈했습니다. 현재 40여 곳의 교회가 문의했고 5교회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처음으로 도입한 상광교회의 최대로 전도사는 학생들이 구입한 상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문고리에 상품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이 더 흥미가 있다고 느끼면서 주중에 내주는 미션들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잘 안 나왔던 아이들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참석률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학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낯설던 학생들도 독특한 방식의 재미를 붙이면서 스스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달란트 시장을 못할 것 같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으로 온라인 달란트 시장을 해서 되게 좋았고,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를 골라가지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직접 배달해 주시니까 감동받았고, 또 교회에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 온오프라인을 연결한 플랫폼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신앙교육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내부 공간을 내어주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부터 스터디룸까지 만들어 무료로 개방했는데요. 하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한 교회.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500여 권의 어린이 도서가 비치된 도서관이 눈에 띕니다. 신용산 교회가 지역 주민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입니다. 반대편에 스터디룸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마주보도록 배치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맘 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변 회사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정식 개장을 하지 못했지만 부담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카페와 휴식 공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용산 교회는 용산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내부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유휴 공간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공간 나눔에 앞장서다 보니 담임인 오원석 목사는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 산속에 세운 것이 아니고 또 한적한 광야가 아니고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신용산 교회 지하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이곳에선 누구나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매시간 방역도 진행합니다.
오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 인근 회사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영성회복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역사회에 많은 그 주민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심 가운데서 어떤 영성 수련원, 수도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싶어요. 내부 공간을 선뜻 내어준 신용산 교회의 나눔이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위로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를 하고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한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됩니다.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타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처음으로 백신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반기 145개국의 3%가 조금 넘는 인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배포되는데 우리나라는 270만 회분을 받을 예정이고 북한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소 약 260만 회분, 화이자 백신은 약 12만 회분을 공급받습니다. 두 백신 모두 2번씩 맞기 때문에 약 135만 명에 대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집단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3월에서 4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4월에 유행이 재차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입국자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합니다. 네이버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 차트판을 이달 25일 종료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더 이상 네이버가 의제 설정을 담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여론조작, 광고 논란 등으로 신뢰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이르면 올해 가을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메네 팡골라스 부사장은 이미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 임상 시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임상 시험을 주도한 앤드루 폴러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노인들의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부터 미얀마 내 주요 SNS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이라고 공지했고 미얀마 국영통신사는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 서비스를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민 저항 운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쿠데타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를 결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미나리가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작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나리는 덴마크, 이탈리아 작품, 프랑스, 과테말라, 미국, 프랑스 합작 등 4개 작품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한편 후보 지명을 기대했던 여우조연상 부문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ICJ는 미국의 제재 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의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1955년 맺은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복원이 ICJ의 사법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해당 조약과도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인종 청소를 뜻하는 제노사이드에 가담한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 국가의 무역 합의를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ou should be able to seek a ruling from the High Court that the crimes they're facing in China meet the criteria for a charge of genocide, in turn requiring the UK government to consider revoking that trade deal. 개정안은 다음 주 하원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천사교회로 선정된 미션카 선교회가 한 성도가 기증한 승용차를 미자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미션카 선교회는 차량을 기증하려는 교회와 필요로 하는 교회를 연결해주는 사역을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륜교회의 한 성도가 기증한 차량이 전남 한 시골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기증받은 교회는 받은 차량으로 지역 선교에 더 힘을 쏟겠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긴급생활비 전달식에서 누락된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습니다. 교단은 총 327개 교회에 100만 원씩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지원했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사업도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기독교연합회가 자발적 방역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독교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교회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발적 방역에는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된 교회 670여 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진평연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개정안이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현행 법체계의 가족 개념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는 등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낙태죄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태아와 엄마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